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수학을 쉽고 빠르게 잡아줄 친절한 본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서 공부할 내용을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단항식과 다항식의 계산, 우리 앞 강의 시간에서 기본적인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맞죠? 근데 제가 동요항의 의미는 계산에서 의미를 가져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와중에 분배 법칙에 대한 중요성도 이야기했잖아요. 또 쓰이고요. 여러분 계산할 때 제일 짜증나는 게 누구예요? 바로 음의 부호인 거죠. 자, 부호를 잘 처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그 와중에 가장 계산에서 우선시가 돼야 되는 아이가 있거든요. 그 아이는 거듭 제곱이에요. 누누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덧셈에 맞출 거예요. 더하고 빼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쭉 펼쳐져 있는 그 복잡 단항식들을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 누군지 알아야 더하든 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한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절대값의 계산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안 쓰이는 부분이 없습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 물어봐요. 야, 너 절대값 안에 있는 너 양수야 음수야? 0이면 그냥 0이고요. 양수냐 음수냐 갈려서요. 얘가 양수인 경우와 얘가 음수인 경우 나눠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만 먼저 하시면 되고요. 제곱근의 계산은 솔직히 근호라는 새로운 아이가 나와서 헷갈리는 것뿐이지, 제곱근의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 근호에 대한 정의와 그 그지 같은 성질과 그 다음에 계산에서 꼭 지켜야 하는 약속들만 공부하시면 되거든요. 이 흐름으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단항식과 다항식 계산. 솔직히 이거를 계속 우리가 글로 이야기해서는 가져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전에 들어가셔야겠죠. 몇 가지 계산을 해보시면서 규칙을 파악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아요. 처음에는 봤더니 괄호와 요 값이 곱셈으로 연결되어 있는 덩어리. 곱셈은 똥덩어리예요. 똥덩어리 하나가 있고요. 뒤에 뺄 건데 나눗셈도 곱셈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똥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이 덩어리랑 이 덩어리를 뺄 건데 그 똥덩어리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똥을 분석하셔야 돼요. 더럽지만 그렇게 기억하셔야 좀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얘는 분배를 해야겠죠. 그래서 분배 법칙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a 곱하기 3a. 애초에 저놈들은 곱셈으로 표현이 되어 있던 아이들이에요. 다만 곱셈 기호가 생략이 되어 있잖아요. 당연히 계산이 되는 값들끼리 먼저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수잖아요. 즉 문자의 개수와 문자의 개수인 정확한 수를 먼저 곱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래서 2 곱하기 3 먼저 하시고 a 곱하기 a 하시면 되겠죠. 자, 더하기 2a와 4b를 곱합니다. 곱할 거예요. 2 곱하기 4 먼저 하시고 a 곱하기 b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이야기해 볼게요. 뺄셈이 있습니다. 자, 뒤에 있는 아이를 정리해야 되는데 나눗셈이라는 아이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a를 b로 나눈다의 의미는 나누기 앞에 있는 게 분자, 뒤에 있는 게 분모. 그런데 말입니다. 얘는요, a 곱하기 b분의 1로도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때문에 나눗셈을 바로 분수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곱셈으로 바뀌어서요, 나누기 뒤에 있는 값의 역수를 곱하는 경우도 있다. 바뀌는 건 아닌 거죠. 그럼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바꿔야겠죠. 모양을. 그냥 바로 쓰면 괜찮으면 그냥 써요. 나누기 뒤에 있는 거나 앞에 있는 것이 분수가 섞여 있어서 짜증날 때만 곱셈 바꿔줘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화나면 어떻게 하죠? 돈다고 하죠. 돌아버리면 돼요. 분모 분자 바꾸시면 되는 거죠. 역수를 곱한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지금은 나누기 앞에 있는 거랑 뒤에 있는 게 그닥 복잡하지 않아요. 그럼 쓰면 되는 거죠. 이렇게 4ab를 b로 나눕니다. 그리고 곱하기 a가 있는 것 뿐입니다. 곱셈이 이거 생략돼 있다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솔직히 우리가 문제 풀 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개망해요. 그렇죠? 언제 이걸 이렇게 붙잡고 쓰고 앉아 있어요. 원리만 기억하자는 얘기예요. 머릿속 하시고요. 실제로 적어야 되는 거는 2, 3은 6, a 곱하기 a, a 제곱. 더하기 2, 4, 8, a와 b의 곱 쓰시고요. 자, 뒤에 빼기. 그대로 정리하자면 b가 약분이 되는 것이 보이면서, 그렇죠? 4a와 a 곱인 거니까
숫자 쓰고 a 곱하기 a 제곱이라는 이야기인 거죠. 자, 드디어 똥요항을 발견하셨네요. 어디죠? 6a 제곱 마이너스 4a 제곱. 덧셈 기호가 생략돼 있다로 보라고 약속을 했었죠. 왜요? 교환하기 위한 거죠. 덧셈이 있으니까 위치가 바뀌어도 돼요. 근데 문제 풀 때 언제 우리가 그거를 또 말하고 자빠져 앉아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냥 하셔야 돼요. 자, 6a 제곱 마이너스 4a 제곱 플러스 8ab. 어차피 덧셈 기호가 생략돼 있는 거니까 이동이 가능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울게요. 이제 동유항은요. 이게 곱셈 기호가 생략돼 있는 거이다 보니 다시 한번 써보면은 자, 머릿속에서 벌어진 일인 거예요. 6 곱하기 a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제곱인 거니까 분배 법칙으로 곱하기 a 제곱 묶어내면은 6에서 4를 빼는 계산인 거잖아요. 얼마예요, 이거는? 2 곱하기 a 제곱 2a 제곱이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이렇게 쓰고 있습니까? 안 된다고요. 어떻게 한다? 개수끼리 계산합니다. 개수로 왜 명칭했는지 알겠죠? 개수에서 개수를 계산하시면 6 빼기 4니까 2 곱하기 a 제곱 더하기 8ab가 됩니다. 더 이상은 계산할 수가 없어요. 왜죠? 동유항이 아니므로 계산을 끝마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전체 계산에서 보시면 우리가 이용한 것은 분배 법칙 이용했고요. 그 다음에 단항식과 단항식을 곱했잖아요. 이미 있어서 수는 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곱했고요. 같은 문자의 곱은 거듭 제곱을 사용했습니다. 맞죠? 또한 우리는 이미 부호까지 정리한 거예요. 왜냐면 원래는 덧셈기호가 생략돼 있는데 약들끼리 계산을 했다 친다면 음수와 양수의 곱인 거니까 음수가 되는 거죠. 자, 이때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자, 곱셈에서요. 음수는 부호 변화에 영향을 주는데 자, 교재에 있는 내용입니다. 나중에 꼭 읽어보시기 바래요. 자, 음수를 짝수번 곱하면은 부호가 플러스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음수를 홀수번 곱한다의 의미는 이미 양수로 맞춰져 있는데 이놈이 한 개 더 나왔어요. 그럼 부호는 양수와 음수의 곱인 거니까 음수가 된다는 얘기죠. 몇 번만 해보면 금방 나온다는 얘기죠. 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음수를 홀수번 어떻게 한다? 곱하면 부호는 음수가 되고요. 음수를 짝수번 곱하면 둘둘 묶어서 양수로 만들어 양수끼리 곱셈이므로 양수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이걸 조금 더 우리가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음수의 홀수 제곱, 거듭 제곱까지 연결시킬 수가 있죠. 같은 수일 경우 어떤 음수를 홀수번 거듭 곱하게 된다면 얘는 뭐예요? 부호가 플러스가 되고요. 어떤 음수를 음수죠. 자, 음수를 홀수번 거듭 곱하면 마이너스가 되고요. 음수를 짝수번 거듭 곱하면 플러스가 된다로 이렇게 또 연결을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암기할 필요가 없죠? 전혀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괜찮아요? 지금서 갈게요. 자, 이제 하나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계산하는 과정을 잘 보면서 특징을 정리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자, 이번에는 아이고야 짜증이 머리 끝까지 올라오네요. 그죠? 하지만 전체를 보면은 똥덩어리 하나가 있고요. 뺄 것이고 뒤에 또 똥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똥 빼기 똥인 거죠. 정리할 수가 있어야 돼요. 앞에 똥은요. 곱셈 연결돼 있으니까 얘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분배를 하셔야지만 누가 누군지 알 수 있잖아요. 자, 뒤에는 뭐지? 중괄호 안이 또 한 번 정리가 들어가야겠네요. 왜요? 바로 거듭 제곱이 나왔잖아요. 제가 누군지 알아야지만 정리가 가능하잖아요. 3도 제곱, 대가리 때리고 x도 때리고 3제곱 9, x제곱 되네요. 동유항이 아닌 거니까 더 이상 정리할 수가 없고요. 그대로 놔두십니다. 자, 이것이 앞에 가로가 됩니다. 얘를 나누기 얘로 할 거예요. 그러면 분자 앞에 있는 거 간단하니까 나누기 앞에 있는 거 나누기 앞에 있는 게 간단하니까 이렇게 쓰고요. 뒤에는 간단하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앞에 거는 그대로 내려 쓸 것이고요. 분배합니다. 2, 3은 6, xx, x제곱이고요. 가운데 보 유지. 2, 4, 8, 그리고 x가 됩니다. 자,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어요. 여기에 덧셈 기호가 생략돼 있다라고 보시면 양수와 음수의 곱셈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숫자 2랑 숫자 마이너스 4를 곱하면 양음의 곱인 거니까 마이너스 8. 그리고 x가 되는데 마이너스 8 곱하기 x 가운데 플러스. 근데 그거 같이 안 쓴다고요. 어차피 이럴 거니까 유지시켜놓고 이렇게 계산하는 거 훨씬 더 빠르죠. 알아두시고요. 제발 이거 실수하지 마요. 뭐냐면 뺄셈이라는 것은 뒤에 똥 전체에 걸려있는 거예요. 똥 전체에 걸려있는 거라고요. 분리가 돼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이 전체에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얘를 정리한 후에 계산해도 되는데 분모의 음수가 있잖아요. 그 음수와 음수를 먼저 정리한 다음에 플러스를 맞추고 가도 괜찮아요. 무슨 말이냐? 마이너스 2분의 3이 있다라고 친다면 얘는 이것도 가능한 일이고요. 이것도 가능한 일이에요. 자, 이런 원리 때문에 얘를 여기다 한번 주고 플러스로 바꾸나 여기 한번 주고 플러스로 바꾸나 변하는 게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혹시 몰라서 다시 한번 적어드리면 자, 1에서 2분의 3을 뺀다라고 친다면 1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3인데요. 1 더하기 이렇게 계산을 하든 이렇게 계산을 하든 똑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불편하지 않나요? 그냥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그치? 아, 그래서 쟤를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냥 얘 그거 그냥 부호 정리. 제일 처음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부호 정리가 돼야 된다. 덧셈 바꾸시면은 3x분의 12x 세제곱 더하기 9x 제곱이 될 것이고요. 여기는 6x 제곱 마이너스 8x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통분이 되어 있는 상황인 거니까 얘는 따로 써야 되는데 간혹 이런 경우 있어요. 미친 짓인 거죠. 어떤 친구가 이렇게 계산하고 있는 것을 관찰하고 있다면 가서 귀에 속삭이세요. 미친 이렇게 해야겠죠? 그러면은 3x 12x 세제곱 더하기 9x 제곱이 있는데 이 약분이 된대요. 어디서 이상을 배워갖고 왔죠? 12에서 3 나누면 4고요. x 세제곱을 x로 나눴더니 x 제곱이 됐대요. 하고 두 개 더해서 13x 제곱. 이거는 인터넷에 나오셔야 돼요. 맞는지 틀린지 큰일 나죠. 이거 맞아요, 틀려요? 절대 아닌 거죠. 왜요? 약분이라는 것은 곱셈으로 연결되어 있는 덩어리 안에서만 약분이 가능한 거예요. 얘는 12x 세제곱이라는 항과 9x 제곱이라는 항은 동류항이 또 아니에요. 그렇죠? 얘들이 덧셈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니 이 전 단계 계산은 통분해서 이렇게 가지고 온 거란 얘기입니다. 곱셈으로 되어 있었다면 가능해요. 왜? 다 12 곱하기 x 세제곱 곱하기 9 곱하기 x 제곱이었을 것이니까 곱셈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 중에서는 하나만 약분이 가능한 거예요. 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3x분의 12x 세제곱 더하기 3x분의 9x 제곱 따로 쓰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앞에 거는 그대로 한 번 더 내려서 볼게요. 자, 그럼 이제 드디어 곱셈으로 연결됐으니까 수끼리 약분이 가능하죠. 얼마예요? 4. x 세제곱 나누기 x니까 지수의 차이만큼 분자에 남았고요. 9 나누기 3인 거니까 3이고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으니 1이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차이 x만 남았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보이네요. 동유항. 6x제곱과 4x제곱이 동유항 얼마입니까? 10x제곱이 될 것이고요. 자, 마이너스 8x 더하기 플러스 3x 동유항 마이너스 8 더하기 3인 거니까 마이너스 5x가 됩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 정답이 되겠죠. 자, 이제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만의 어떤 계산 규칙을 만들기 위해서 빨리 문제 풀고 싶죠? 일단 그런 욕구가 솟구쳐야 돼요. 가지고 있는 교재를 빨리 다 꺼내버려요. 그래서 계산하는 파트를 표시하세요. 포스트잇이나 색깔 띠지 같은 걸로 죄다 표시하신 다음에 지금처럼 처음에는 연습장에다가 천천히 풀면서 대화를 시도하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대화를 시도하세요. 그리고 스스로 각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접으시고요. 바로 옆에다가 아까 푼 풀이를 가리셔야 돼요. 시간을 재서 빨리 집중해서 푸는 연습을 한 20-30문제만 해보시잖아요. 제 말 믿고 꼭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계산이 놀랍게 발전을 할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줄일 수 있는 풀이를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빨리 문제 파악하시고요. 분배는 하시고 이거 머릿속에서 진행하셔야 돼요. 그래서 빨리 일로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는
얘를 적는 것이 1번이 될 것이고요. 각각 따로 약분한다 생각하시고 얘가 2번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바로 3번으로 넘어오셔야 돼요. 이 세 단계만으로 이 문제 풀이를 꼭 접근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가능하시죠? 네. 자, 이제 단항식과 다항식 계산에 대한 규칙을 좀 공부해봤으니까 아까 얘기했던 두 번째 주제 절대값 계산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우리 뭘 빨리 쳐다볼 수 있어야 돼요. 넌 누구니? 절대값 안에 있는 넌 누구니? 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그럼 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얘가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뉩니다. 절대값 안에 있는 것이 양수이거나 0일 때는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A로 나오시고요. 절대값 안에 있는 것이 0보다 작을 때에는 양수로 만들기 위한 작전으로 마이너스를 붙여 나오셔야 돼요. 근데 이거 기계적으로 암기하지 마세요. 나는 정말 해도 저게 이해가 안 될 때 있어요. 이해해요. 이게 선생님이 학생들하고 대화할 때 보니까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거 도대체 왜 이해 못하지? 라고 생각을 했다가 어떤 친구하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더라고요. 그 치료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냥 수 하나를 가지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2에다가 절대값을 취하면 원점에서 양수까지 거리인 거니까 그대로 2가 될 것이고요. 마이너스 2에다가 절대값을 취하면은 0에서 마이너스 2까지 거리는 말할 수 있잖아요. 뭐라고 말하죠? 2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계산을 해서 2라고 대답했다라고 그냥 계속 각인을 하세요. 그래서 양수 그대로 음수 양수 만들기 위해서 마이너스 1 했다. 이때 팁은요. 덩어리를 보시면 돼요. 절대값 안에 있는 값 자체를 하나의 덩어리 취급해서 거기다 마이너스 1배를 해가지고 얘가 나왔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볼게요. 자, A가 0보다 작을 때요. 이거의 값을 구하시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뭐라고요? 넌 누구냐? 먼저 물어봐요. 절대값 안에 있는 너, 양수니 음수니 물어봐요. 음수의 2배 해봤자 보호는 여전히 음수입니다. 그래서 부호도 귀찮으면은 음이라고 적어놔요. 한글 읽을 수 있잖아요. 그죠? 얘도 뭐예요? 음입니다. 아, 싫어. 절대값은 거리 개념인 거니까 양으로 만들어야 돼. 나가! 너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값 벗고 나가 하는데 그냥 나가면 안 돼요. 보호로 해줘야 돼요. 음수는 괄호 쓰시고요. 너 음수였지? 마이너스 해야지만 너 자체가 뭘로 바뀌냐면은 양으로 바뀌는 거야. 이렇게 하시고 이런 거 조심하세요. 얘는 빼기는 원래 있었던 아이입니다. 자, 우리는 절대값만 풀어줄 거예요. 너 절대값 풀어줄 건데 그냥 나가면 넌 큰일 나 죽어. 양으로 만들고 가야 돼. 이렇게. 그래서 너 있잖니 너 음수지? 너 앞에다가 마이너스 살포시 붙여서 내가 내보내줄게 라고 하시고 이거 있으니까 괄호 한 번 더 해주세요. 어쨌든 우리는 이거를 통째로 뭘로 만든 거예요? 양으로 만들었으니까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계산만 하면 되겠죠? 앞에 거는 마이너스 2a고요. 마이너스는 우리가 플러스 쓰기로 약속했잖아요. 이제 앞에 상황을 잊어버려요. 우린 여기에 초점 맞추시면 돼요. 이거 계산이 가능한 식이잖아요. 동일한 계산인 거죠? 얼마죠? 1a, a. 그래서 이것이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어려울 거 전혀 아니죠.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을 때 조금 더 확장한 거죠? 예측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식으로 물어볼지. 만약에 절대값 x 플러스 1 빼기 절대값 x 빼기 3의 값을 물어봤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물어보면 돼요. 넌 누구냐? 넌 누구냐? 절대값을 풀어줘야 돼요. 너는 양수니 음수니? 넌 양수니 음수니? 단 x의 범위가 나와 있잖아요. 자, 여기서 수학적인 논리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수는 유한계예요? 무한계예요? 셀 수 있어요? 셀 수 없어요? 셀 수 있어요? 대단한데요? 그거 여러분이 정수만 생각하신 걸 거예요. 우리가 수직선에서는요. 굉장히 많은 셀 수도 없는 유리수와 무리수의 조밀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무수히 많아요. 다른 말이 없다면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수를 보고 있다라고 눈을 동그랗게 뜨셔야 돼요. 그러면 그 어마무시한 수 중에 한 개를 똑 떼 가지고 와서 이거의 부호와 이거의 부호를 알아봐도 이미 부호가 정해져 있으니 사용하세요라는 얘기입니다. 바꿔 말하면
부호는 이미 정해져 있다고요. 그럼 내가 다 대입해 볼 거예요? 미친 거죠. 어떻게 하면 돼요? 임의로 하나만 뽑아서 대입해 보면 부호가 결정돼 있으니 임의로 하나를 대입해 보라는 뜻입니다. 만만한 숫자 누구 있어요? 0 어떠세요? 자, 0을 대입하면 부호만 얘기해봐요. 부호만. 계산하지 말고 부호만. 양수. 0 대입해봐요. 계산하지 말고 부호만. 음수. 주어진 범위에서요. 주어진 범위에서 이건 항상 통째로 뭐라고요? 양수. 이건 통째로 뭐라고요? 음수로 결정되어 있으니 이제 내보낼 때 조심해서 내보내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양수는 어떻게 나온다고요? 그대로 하니까 그대로 얘가 나와주시는 거고요. 예, 음수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냥 내보내면 걔 난리 나요. 어떻게 한다고요? 그 식 앞에 이게 통째로 음수인 거니까 마이너스 붙이시고요. 다시 한번 가로 싸죠. 왜 앞에 얘가 있잖아요. 빼기 하시면은 음수니까 뭐가 돼요? 이제 양수 바뀌면서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계산하시면 돼요. 동량 2x 마이너스 이거 자체가 그냥 정답인 거예요. 이해 가능하십니까? 식이 나와도 이제 당황하지 않을 수 있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절대값까지 우리가 조금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 제곱근의 계산인데요. 제곱근의 정의와 성질 그리고 계산 규칙을 꼼꼼하게 공부해 볼 것입니다. 많이 잊은 친구들은요. 여기서 한번 각인을 하셔야 돼요. 수업을 듣고 반드시 내가 책을 읽어보겠다. 혹은 책을 읽고 나 관련된 문제를 풀 거야 라고 친다면 지금 책상 앞에 있는 문제집을 다 꺼내 놓으시고요. 착 쌓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미리 마음을 먹지 않게 되면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계획을 지금 잠깐이라도 이거 수업 끝난 이후에 2-3시간만이라도 난 투자할 거야. 1시간만이라도요. 그래서 1시간 할 동안 분량을 미리 정해놓게 되면 수업이 끝남과 동시에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잠깐 쉬는 시간 동안 문제집 몇 권을 좀 꺼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제곱근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정의라 함은 딱 한 가지예요. 어떤 값을 제곱했는데 뭐가 나왔어요? 자, 우리 중학교 수의 범위는 어디까지 생각하기로 했었죠? 실수. 즉, 실수를 제곱했는데 음수일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A는 0이거나 양수여야 되는데 A가 0이 돼버리면은 X는 0 한 개밖에 없잖아요. 자, 그러면 걔는 내비두고 다른 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A가 양수인 경우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를 할게요. 하지만 0의 제곱은 0이다. 요거 한 개는 일단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그러면은 제곱해서 A가 나왔는데 걔가 양수였대요.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들어본 적 있겠지만 1을 제곱해서 4가 되고 마이너스 1을 제곱해서 4가 되니까 뭐 요런 경우는 우리가 거꾸로 돌아가기가 괜찮더라고요. 즉 얘를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면 나 어떤 값을 제곱했는데 4가 나왔다? x를 너 구할 수 있니? 당연하지. 2를 제곱하면 4니까 거기에 마이너스 부호 하나 붙인 것만 얘기해서 두 개를 생각하면 되잖아. 그렇지? 따라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대답하기 참 괜찮아요. 이거는 방정식을 푸는 개념과 똑같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문제점이 생겼어요. 뭘 제곱했는지 모르겠는데 3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를 혹시 이것처럼 빨리 찾을 수가 있겠는가? 찾을 수 있겠습니까? 아닐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제곱수라는 것은 1제곱, 2제곱, 3제곱, 4제곱 그러니까 제곱수를 가지고 이야기하기 참 괜찮은데 생각해보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뭐냐? 4보다 큰 수를 한번 잡아보자. 즉 3을 제곱하면은 9가 되니까 그래요? 자 이번에는 1을 제곱하면은 1이 되니까 그래요? 자 그럼 얘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무슨 말이냐? 짜잔. 아까처럼 뭘 제곱했는데 3이 나오는 경우를 생각해보면은
값이 1보다는 큰 거 맞고 4보다는 작은 거 맞으니까 해보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1보다는 큰 수 적당히 얼마 좀 잡아가지고 제곱해서 3에 가까운 거를 계속 찾는데 자 1.5로 한번 제곱해 볼까요? 자 1.5로 한번 제곱해 볼게요. 계산기 두드려봐요. 2.25 나와요. 아직 3에 안 왔네요. 좀 더 눌러야겠죠? 그래서 1.7을 제곱해 보시면은 1.7 곱하기 1.7 그러니까 17 곱하기 17 하시면 289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100으로 나눠야 되는 거니까 2.89니까 조금 더 가면 되겠는데 하는데 1.8을 제곱해버리면 3을 넘어가니까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1.7 고정시켜놓고 또 얼마 하셔야 되잖아요. 아이고야. 이걸 찾다 보니까 1.732 어쩌고 계속 가는 거예요. 끝 안 나요. 죽을 때까지 끝이 안 나요. 자, 끝이 없는 무한소수인데 규칙도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할까? 얘는 우리가 알아보니까 분수 표현도 불가하고 그냥 얘는 이 자체로 존재하는 수가 돼야 된다. 무리수가 됩니다. 유리수가 아닌 수, 무리수가 탄생을 해본 거죠. 근데 이렇게 적기 좀 불편하니까 약속을 하자. 기호를 만든 거죠. 어떻게? 이렇게. 걔가 누군지는 구체화하려면 우리 오늘 하루 종일 대화해도 안 끝나니까 모양으로 만들자. 대략 얼마인지는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x라는 값을 뿌리, 근자, 루트라는 것을 기호화해서요. 루트 3. 하지만 이것처럼 음수를 제곱해도 양수가 된다는 개념 때문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오브 붙인 것도 한 개를 만들어낸 거죠. 그러면 얘는 그렇게 할 수 없었겠는가? 왜 없었겠습니까? 이것도 가능하죠. 그럼 이렇게 하자. x를 제곱해서 4가 된 거니까 이 x라는 아이를 여기 있는 수에다가 양의 제곱근, 아무것도 없다면 양의 제곱근이라고 읽어요. 양의 제곱근. 루트를 읽는 방법이 제곱근이라는 한글로 이렇게 읽는 거예요. 제곱근. 하지만 음수도 있지 않냐? 마이너스 루트 4 음의 제곱근. 근데 우리는 알아요. 이게 뭐라는 사실 알고 있어요? 네, 2라는 거 알고 있고요. 얘는요? 마이너스 2. 여기서 성질이 탄생이 되는 거죠. 야야야. 얘네들을 가만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다. 뭐냐면 근호 안에 있는 수가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군가를 제곱한 형태의 모양이라면 단 얘가 양수인 경우 얘는 그대로 뭐예요? 제곱을 벗고 그대로 그냥 쓸 수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의 기본 단위가 되는 거야. 얘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마이너스가 쓰면 그냥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준 양수의 제곱에 양의 제곱근을 취하면 그냥 양수가 나와요. 제곱하기 전에 값이 나와요 라고 하시는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자체로 얘가 무리수인 값이 됩니다 라고 모양 그대로 해서 제곱근을 그대로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거꾸로 가는 것도 할 줄 알아야겠죠. 그럼 다시 얘들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 보낸다라는 이야기는 루트 3이나 마이너스 루트 3을 그대로 제곱하시면은 제곱한 후의 값인 근호 안에 있는 값이 나와요 라는 이야기가 된다라는 거죠. 요 정도로 흐름만 잡으시면 돼요. 이거에 대한 기초적인 기본적인 개념은 원래 처음에 배우는 개념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제가 알려드린 대로 지금 설명한 거를 따라서 해보세요. 알겠죠? 다시 한번 얘기해요. 제곱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제곱수를 가지고 이야기한다. 1제곱, 2제곱, 3제곱, 4제곱, 5제곱, 6제곱에서 10제곱까지는 죄다 나열해서 결과를 먼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1제곱과 2제곱을 잡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계산 결과가 4와 1 사이에 있는 수 아무거나 잡아서 이야기하세요. 어떤 수를 제곱해서 3이 나오는지 확인하고 싶은데 1과 4 사이 있으려면은 얘가 대략 얼마가 돼야 하는지를 느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무리함을 느끼시고 근호를 사용해야 한다는 약속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제곱해서 얼마가 되는 제곱근의 값을 근호로 사용해서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두 개를 만들었다라는 이야기고요. 다시 그 제곱근을 제곱하면은 바로 여기 있는 양수의 값이 나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 보시고요. 그런 후 근호 안에 있는 양수가 그대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얘들도 제곱하면은 근호 안에 있는 수가 나오고요. 제곱하면은 근호 안에 있는 수가 나온다. 근데 두 가지 차이점은
근호환이 제곱수인 경우는 그냥 근호를 쓰지 않고도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스토리로 공부를 하십니다. 이것을 3, 4번만 반복하시게 되면은 근호가 받아들여지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정의를 가지고 성질로 몇 가지를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그리고 앞으로 갔네요. 자, 우리 교재에 글로 읽었을 때 이해가 쉽게 잘 되어 있으니까 반복해서 읽어주시면 돼요. 제곱근의 성질은 근호 안에 있는 수가 양수일 때만 말할 수가 있고요. 자, 양의 제곱근을 제곱하면은 그쵸? 근호 안에 수가 나와요. 음의 제곱근을 제곱해도 근호 안에 수가 나와요. 자, 왜냐? 다시 말하면 이렇게 써주세요. 처음에는 약간 낯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수를 제곱해가지고 A가 나왔는데 그 X라는 아이를 우리는 여기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취하기로 했으니까 다시 얘를 제곱하게 되면은 근호 안의 값이 나와라고 반복적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죠?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교재에도 있는 내용이기는 해요. 그러면은 어떤 수의 뭐 A 할까요? 어떤 수, 양수예요. 양수의 제곱 근을 구하세요 하면은 이걸 만족하는 x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자, 이걸 만족하는 얘는 x가 누구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a에다가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루트를 취하시면 돼요. 그러나 제곱근 a다 라는 것은 그냥 그대로 쓰세요라는 얘기예요. 제곱근 루트 a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얘는 루트 a니까 제곱근 a고요. 그러면 앞에 마이너스 붙인 거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제곱근 a라고 하면 되죠. 근데 음의 제곱근 a라고 해요. 이게 양의 제곱근이란 말 쓰는 게 원래는 맞지만 양의란 말 생략하고 그냥 쓰거든요. 양수 보호는 생략하고 쓰니까. 근데 특별히 음의 제곱근 a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붙이면 되는 거예요. 이거랑 어때요? 나타내는 방법이 다르죠?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조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뭐가 좀 빠졌네요. 여러분이 착각을 하기 시작하죠. 근호환이 제곱이 돼 있으면 그냥 제곱 지우면 되는데 아니라고요. 얘가 양수란 말이 있을 때만 가능해요. 그래서 비교하기 위해서 예문 한 개를 통째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루트가 있어요. 따라하세요. 아무것도 없으면 양수란 말이야. 뭐라고요? 아무것도 없으면 이 자체가 통째로 양수라는 말이야 라고 해두시고요. 그런데 내가 2를 제곱한 다음에 양의 제곱근을 취하나 마이너스 1을 제곱한 다음에 양의 제곱근을 취하나 이거는 그냥 뭐나 마찬가지예요. 계산상의 순서로 제곱을 먼저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럼 얘는 뭐예요? 루트 하시고 네 4예요.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거예요. 자, 우리 뭐만 봐야 돼요? 앞에 양수가 생략돼 있다고만 보면 돼요. 그럼 제곱근 4를 구하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누구예요? 그렇죠? 루트 2의 제곱이어서 양수 제곱에 양의 제곱근 지우고 2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야, 여기서는 얘기할 수 없니? 아니, 얘기할 수 있죠. 어차피 2를 뽑아내는 작전인 거니까 마치 마이너스의 절대값 계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마치 얘는 2의 절대값 계산 똑같지 않습니까? 이 값이 뭐예요? 2예요 하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예문을 통째로 기억하세요. 그 문제 풀 때마다 이렇게 해서 풀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자, A에 대한 부호가 언급돼 있지 않았을 때는 모르니까 귀찮잖아요. 어떻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절대값을 바꾸시라는 얘기예요. 절대값 A로 바꿔서 생각한다. 그러면 절대값은 절대값 안에 있는 것이 양수이거나 0일 때는 그대로 나오시는 거고요. 절대값 안에 있는 것이 음수일 때는 뭘로 나온다? 마이너스를 붙여 나온다라는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대로 흘러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고요. 이유를 알아야지만 기억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요. 자, 그 다음에 동류항 계산 뭐라고요? 동류항 계산이라고 했습니다. 자, 제곱근의 계산의 원리를 말씀드리면은 동류항 계산과 비슷하다. 동류항 계산 비슷. 자, A, B가 양수일 때 이걸 알아야지만 나중에 동류항 계산이 가능해지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 이게 양수라고요. 아무것도 없으면. 그런데 가만 잘 보니까 얘는 근호항이
제곱수가 돼 있는 경우가 있다면 바깥으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즉 A 루트 B가 돼요. 숫자를 예를 들어 얘기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 루트 3이라는 것은 이가 안으로 들어가요. 루트 2의 제곱 곱하기 3이 돼서 얘는 원래 뭐예요? 루트 12라는 수가 이 루트 3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본 적이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짜잔. A가 양수이고 B가 양수일 때 근호와 근호를 하나 곱한다라는 것은 묶어서 양수의 곱과 같다라는 이야기. 이거 하나에서 출발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만약에 근호 안에 제곱이 되는 값이 있다라고 친다면 어차피 양수인 거니까 따로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양수 제곱 루트는 그냥 지울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양수 제곱 루트는 그냥 지울 수 있으니까 얘가 그래서 A 루트 B가 돼요. 그럼 처음과 나중만 보면은 여기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양수만 안으로 들어갈 때 제곱이 되고요. 제곱된 것은 바깥으로 나올 때 근으로 벗고 나온다. 양제곱 루트는 바깥으로, 양제곱 루트는 바깥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걸 기억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조심할 게 뭐냐면 주의만 적어드릴게요. 주의 마이너스 루트 볼까요? 이 루트 3이 있어요. 어떤 친구가 얘를 잡아서 제곱해서 넣어주고 있어요. 뭐라고 해야 돼요? crazy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양수만 근호 안에 제곱해서 들어갈 수가 있다고요. 이 마이너스가 양수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2만 그대로 제곱해서 들어가시고요. 마이너스는 그대로 유지가 돼야겠죠. 이 숫자에 대한 부호를 정해놓은 건데 내가 함부로 바꿀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부호는 그대로 이렇게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고요. 양수만 잡아서 근호 안에 제곱해서 넣어준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주의사항 적어놓으시고요. 자, 제곱근의 곱셈 방금 이야기한 내용인데요. 수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근호한이 양수일 때는 하나 묶어서 2와 5의 곱 10이 됩니다. 자, 그래도 곱셈 기호가 생략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므로 수와 수를 곱해요. 3, 2, 6 하시고 루트 3과 2를 곱해서 6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어려운 일 아니죠? 네. 나눗셈 또한 마찬가지가 돼요. 자, 근호로 나눈다라는 거의 의미는 근호를 하나 묶어서 어떻게 해요? 분자를 분모 나누시면 돼요. 루트 하시고 얘는 2분의 1 된다는 얘기죠? 자, 따로따로 또 쓸 수도 있어야 돼요. 자, 근호는 양수인 경우에만 양수잖아요. 따로따로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루트 2는 그대로 2고요. 자, 1은 1의 제곱이므로 그냥 1로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나누기 앞에 있는 것은요. 분자로, 뒤에 있는 것은 분모로 하시고 동류한 계산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엄밀히 얘기하면 얘도 반항식의 곱셈, 나눗셈과 비슷 느껴지시나요? 그냥 이게 수나 문자가 곱셈으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의 단항식 형태잖아요. 그죠? 이게 마찬가지 단항식 형태잖아요. 그럴 때 수는 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계산했던 건 똑같은 원리가 된다는 얘기죠? 나눗셈 앞에 있는 게 분자고 뒤에 있는 게 분모다. 또 바뀌지 않아요. 나눗셈을 곱셈 바꿔요? 역수 곱하시면 돼요. 다 같은 개념입니다. 곱셈 기호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시면은 앞에 있는 수끼리 계산하시면 2분의 1이고요. 곱하기 근호를 하나 묶어 정리하시면 20분의 5니까 4분의 1 되겠죠. 4분의 1 제곱수. 자, 제곱수에 대해서 여러분이 익숙해지셔야 돼요. 내가 안 적어도 된다라고 말해도 여러분이 놓칠까 봐. 1제곱은 1, 2제곱은 4, 3제곱은 9, 4제곱은 16 이렇게 해서 쭉쭉쭉 숙제를 내드려야겠네요. 어때요? 앞서가고 싶으신가요? 19제곱이 얼마인지까지 적어보시면 정말 도움 많이 됩니다. 아시겠죠? 20의 제곱은 400이니까 금방 눈치가 챌 수 있잖아요. 요 사이에 있는 수들 중에서도 그냥 암기하지 마요.
낯선 아이만 챙기시면 돼요. 익숙한 아이는 자동적으로 뇌에서 발사를 해주는데요. 잘 쓰지 않는 수의 제곱수는 보이지가 않거든요. 121을 보고 좀 가볼까요? 쭉쭉쭉 가서 121이 뭐의 제곱이야? 지금 당황하셨을걸요? 금방 안 보인단 말이에요. 얘는 11의 제곱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낯선 수에 대한 제곱수를 알아두셔야지만 근호 계산이 편해진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꼭 수업 끝나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 하시게 되면은 정말 화낼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근호 안에 있는 것은 2분의 1의 제곱이잖아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하니까 좀 써드릴게요. 양수제곱 루트가 되는 거니까 칙!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돼서 얘는 얼마 돼요? 4분의 1입니다. 라고 계산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지워도 되죠? 자, 숫자로 그 규칙을 익히는 것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이렇게 수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곱근의 덧셈과 뺄셈은 마찬가지로 동일한 계산이 되는데요. 루트라는 것 자체 값이 근호를 벗을 수 없는 값이었다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루트 2 적어볼까요? 루트 3 누구 있어요? 루트 4는 2니까 아니고 루트 5, 루트 6 근호환이 제곱수인지 아닌지만 판단하면 되잖아요. 루트 7 자, 루트 8은 앞에 있는 누구랑 같은 건데요. 그렇죠. 적어볼게요. 루트 8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걸 공부하라는 얘기죠. 2제곱 곱하기 2잖아요. 얘는 2루트 2가 되는 거죠. 얘로 설명할 수가 있잖아요. 어쨌든 이 자체도 무리수인 건 맞고요. 루트 9는 3이니까 안 써도 되고 루트 10, 루트 11, 루트 12, 루트 13 쭉 늘려가면서 앞에 있는 누구로 표현할 수 있는지를 확인도 해보고요. 안 되면 그 자체로 무리수 값인 것이고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는 같은 문자처럼 취급을 하셔서 곱셈교가 생략이 되어 있으니 묶어주면 3 더하기 2 곱하기 루트 2가 되잖아요. 그럼 뭐예요? 5루트 2가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아, 문자 계산, 똥유한 계산. 여기는 서로 다른 무리수가 루트 3은 같은 무리수 값인 거고요. 루트 5는 다른 무리수 값인 거니까 문자 A, B로 취급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알았으니까 동유항 2 그리고 앞에는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 1이 있잖아요. 일단은 정리해 볼게요. 2 루트 3 빼기 루트 3 빼기 5 루트 5가 되시겠네요. 맞아요. 앞에 거 정리하시면 얼마 됩니까? 2 빼기 1, 1 루트 3이고요. 빼기 5 루트 5가 되겠습니다. 그럼 계산이 완성이 됐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자, 이제 분모의 유리화로 가지고 올게요. 지금 말한 것처럼 문자 계산이라면서요. 누구랑 누구를 더할지 뺄지를 결정해 줘야 되는데 모양 자체가 불편한 거죠. 예를 들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분모도 근호가 있고 분자도 근호가 있으니 누군가 더하기 혹은 얘를 대표하는 무리수 값이 누군지가 파악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모에 무리수가 없는 유리수가 있는 자체로 만들어야지만 분수 계산 넘을 수 있는 거죠. 분수 계산은 어떻게 하세요? 분수 계산. 분모를 통분하시잖아요.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 쓰이는 분모의 유리화에 쓰이는 기본적인 내용은요. 똑같은 근호를 2번 곱하시게 되면은 근호 자체를 제곱하게 되는 거니까 근호 안의 값이 나와요. 당연히 근호 안은 양수가 되어야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쓸 수 있는 계산이 A 플러스 B 그리고 A 빼기 B라는 것을 곱하시면은 곱셈 공식에 의해서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 됩니다. 두 가지를 좀 써먹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미리 적어드릴게요. 그럼 얘는요. 분모와 분자의 같은 값을 곱해도 값은 변하지 않으니 얘를 이렇게 볼게요. 곱하기 루트 B 곱하기 루트 B 하시고 앞에 건 그대로 루트 B분의 루트 A가 있습니다. 분모는 어떻게 돼요? 이거네요. 루트 B 제곱인 거니까 B로 나오시고요. 근호 하나 묶어서 AB라고 쓸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분모 문제에다 얼마 곱해야 될까요? 네. 무리수라 부를 수 있는 i만 쳐다보시면 돼요. 루트 2를 곱하시고 루트 2를 곱하겠습니다. 단, 분자는 이거 자체가 통째로 하나의 값인 거니까 괄호를 쓰셔야겠죠. 그러면 루트 2와 루트 2 곱하면 얼마 돼요? 바로 2가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해서 분모는 2와 2의 곱으로 4가 되고요. 얘는요. 분배하시면 되겠죠. 계산 똑같죠? 쉽게 계산하는 거랑 숫자 앞에 3 있고요.
루트 3 곱하기 루트 2니까 루트 하나 묶어서 3이 6이고요. 빼기. 루트 5 곱하기 루트 2니까 루트 하나 묶어서 5이 10. 더 이상 계산이 되지 않는 서로 다른 무리수 값입니다. 이 자체가 정답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음 거 볼게요. 자, 이번에는 ABC가 양수이고 A랑 B랑 같지 않을 때 이것을 구하시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왜 나왔을까요? 일단은 해결해 볼게요. 자, 분모를 유리수를 만들기 위한 작전인데 분모의 모양이 서로 다른 무리수의 덧셈이거나 뺄셈이라면 얘를 이용해 줘야 됩니다. 자, 한번 적어 볼게요. 나 분모 분자에다가 이 똑같은 모양인데 가운데가 반대인 것을 곱해 줄 거다. 여기까지는 괜찮죠? 왜? 목적이 있다는 얘기죠. A합 B, H합 B를 곱하면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인 계산식을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분모는 루트 A 전체 제곱 빼기 루트 B 전체 제곱이고요. 여기는 이렇게 분배를 하셔야겠네요. 따라서 C 루트 A 빼기 C 루트 B가 될 것이고요. 드디어 목적 달성했네요. 이거 뭐라고요? 네, A고요. 얘는요, B가 됩니다. 그러면 C 루트 A 빼기 C 루트 B가 돼서 분모를 유리수로 만들었던 분모의 유리하가 완성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자, 요거는요. 네, 3은 루트 9니까. 그쵸? 루트 더하기 루트로 볼 수 있고요. 좀 팁을 드리자면은 나중에 계산할 때 편하려면은 큰 수를 앞에 적는 게 좋아요. 3 더하기 루트 2분의 1로 볼게요. 자, 분모 분자에다 뭘 곱할까요? 그렇죠. 3 빼기 루트 2. 3 빼기 루트 2. 그럼 그대로 써주시고요. 나중에 하다 보면은 과정이 생략이 됩니다. 그 분모는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고요. 분자는 그대로 3 빼기 루트 2가 되겠네요. 따라서 3제곱 9에서 2를 빼니까 7분의 3 빼기 루트 2가 된다. 분모를 유리수 만들었던 유리화가 되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괜찮아요? 네. 자,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제 무리수의 상등. 무리수의 상등은요, 우리가 수의 분류를 공부했잖아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면 돼요. 유리수와 무리수는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모양 그대로 두셔야 돼요. 유리수끼리 덧셈 뺄셈이 가능하고요. 무리수끼리 덧셈 뺄셈이 가능하고요. 또 비교할 때도 무리수끼리 비교할 수가 있고 유리수끼리 비교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 원리 때문에 문제의 표현 자체가, 즉 어떤 등식이 있는데요. 무리수가 등장해줘야 돼요. 문제에 어떤 무리수가 등장하고 있고요. 나머지 값들은 다 유리수인 것이 확인이 되어 있을 때 첫 번째 기본 모양입니다. 유리수고요. 얘는 B가 0이 아닌 유리수라고 할게요. 근데 B는 0이 아니십니다. 그러면 유리수에다가 무리수에다가 0이 아닌 유리수를 곱해도 여전히 걔는 무리무리해요. 알 수 없죠. 끝이 어떻게 되지 못하는 어쩔 수 없는 아이에다가 뭘 곱해도 끝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무리수란 얘기죠. 네. 얘를 제곱해서 넣어줘도 되고요. 유리수와 무리수의 합이 0일 수 있는 경우는 오로지 얘가 0이 아니면 안 되고 0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A는 0이고요. 그리고 무리수랑 곱해지는 이 아이는 0일 수밖에 없다. 즉 문제에서 0이 아니란 조건을 주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0이 되게끔 만들 수 있는 작전은 유일해요. 얘가 무리수이기 때문에 0이 아닌 수를 곱하는 순간 얘는 무리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무리수에다 유리수를 더해서 0일 수는 없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모양을 만들어 놓고 이 값 자체가 유리수인 0이 되려면 무리수가 죽어야 돼요. 그 말은 애초에 무리수랑 곱해지는 이 유리수가 0 있어야 된다고. 0이었어야 되는 것이고요. 더해진 유리수도 0이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꼬라지를 보면 이런 거죠. 0 더하기 0 곱하기 무리수는 0일 수밖에 없다라는 구조를 만드시면 돼요. 자, 좀 확장 지어서 이 무리수랑 이 무리수가 같아질 수 있는 조건을 구하세요. 원리는 같아요. 유무는 섞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유리수 부분은 유리수 부분과 일치를 해버리면 되고 무리수랑 곱해져 있는 유리수는 유리수끼리만 같아져서
이 등식이 성립하게 만드는 작전 말고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혀 어려운 일 아니죠? 유리수끼리, 무리수끼리 비교해서 같음을 유지시켜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이 정리가 된 줄 알았죠? 자,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자, 무리수의 상등. 제목은 보지 마시고요. 루트 5는 무리수라는 거 확실히 알았죠? 그 문제에서 A, B는 유리수란 조건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말이 없으면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알겠죠? 이 말이 있기 때문에 유리수끼리 같고 앞에 있는 유리수끼리 같아줘야 돼요. 그래서 A가 얼마고 2고 B가 3이다. 교재에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진짜 오늘 내용은 끝났고요. 중요한 사실은 공부한 내용을 여러분이 정리를 할 수가 있으셔야 돼요. 해서 교재에 있는 내용을 꼭 꼼꼼하게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중간중간 말씀드렸던 공부의 팁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의 꿈을 응원할게요. 세 번째 시간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